20년 전 아이 없이 살기로 약속했던 한 부부가 있습니다. 네, 부부는 그 약속을 지켰죠. 그런데 20년이 지난 지금 그 선택을 정말 사무치게 후회한다는 고백이 나와서 온라인에서 큰 화제가 됐습니다. 맞아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이셨죠. 오늘 바로 이 부부의 이야기 그리고 또 그를 둘러싼 여러 목소리들을 함께 좀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흥미로운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저에게 공유해 주신 자료가 바로 그거죠.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 그리고 그 댓글들. 네, 소위 딩크, 그러니까 자녀 없이 맞벌이하는 부부의 20년 만의 후회, 뭐 이런 내용인데요. 이게 조회수가 20만을 훌쩍 넘었고요. 댓글도 수백 개가 달렸어요. 정말 많은 분들의 이목을 끈 거죠. 그만큼 공감하거나 혹은 또 다른 의견을 가진 분들이 많다는 뜻이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여성분의 후회, 그 뒤에 숨겨진 좀 복잡한 감정들이 대체 뭘까? 그리고 또 자녀 없는 삶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시각은 어떤가? 이런 것들을 좀 깊이 파보면서요. 당신께서도 스스로의 생각을 정리하는 데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네, 우선 글을 쓰신 분의 이야기부터 좀 자세히 봐야 할 것 같아요. 결혼 20년 차시고요. 최근 폐경기를 맞으면서 몸이 예전 같지 않다 이걸 많이 느끼신다고 합니다. 신체적인 변화가 먼저 왔군요. 네. 근데 이게 단순한 노화 때문만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작년부터는 경추성 두통이라고 하죠. 그 목쪽 문제 때문에 두통이 오는 거예요. 예. 그것까지 심해져서 새벽에 막 스트레칭을 해야 할 정도라고 하시니까 이런 신체적인 변화가 심리적으로도 좀 영향이 큰 것 같아요. 그렇죠. 몸이 힘들면 마음도 따라가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리고 주변 친구들이 이야기도 하셨어요. 아이 둘씩 낳은 친구들은 뭐 관절이 쑤신다 힘들다 하면서도 은근히 아이들이 엄청난 자산이라면서 자신을 좀 부러워하는 것 같다 이런 시선을 느낀다고요. 주변과의 비교도 작용하는군요. 근데 여기서 좀 흥미로운 지점이 원래 아이 없이 살자고 먼저 제안한 건 이 여성분이셨다는 거예요. 정말요? 네, 결혼 전에 남편한테 나는 아이 없이 살고 싶다. 만약 아이를 원하면 나랑 결혼 못한다. 이렇게 딱 선언을 하셨대요. 꽤 단호하셨네요. 그렇죠. 남편분은 한 10분 그 정도 고민하고 동의를 하셨다고 하고요. 그런데 진짜 반전은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이 여성분이 마음이 바뀐 거예요. 아이를 갖자고 그랬군요. 근데 이번에는 남편분이 정말 단호하게 거절을 하면서 처음 약속 지켜야 한다. 나는 아이 없는 삶을 살기로 이미 결정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호호, 이게 참 뭔가 관계의 시작부터 좀 묘한 지점이 있었네요. 네, 뭔가 좀 그렇죠. 그런 느낌이 들죠. 시간이 더 흘러서 부부 사이에는 대화가 거의 없어졌다고 합니다. 원래 남편분이 과묵한 편이었다고는 하지만 이제는 아내 쪽에서도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진 상태라고. 주말이면 남편은 거실 소파, 아내는 안방 침대에서 그냥 각자 TV 보거나 휴대폰만 보고요. 네. 시부모님도 몇 년 전에 돌아가시고 나서는 명절에도 갈 곳이 없어졌다고 해요. 아이고. 그러면서 이분이 쓴 표현이 정말 마음 아팠는데 부부는 자식이 없으면 가족이 아니라 그냥 경제 공동체, 생활 공간 같이 쓰는 동거인일 뿐이다. 이렇게요. 와. 그 동거인이라는 표현에서 정말 많은 감정이 느껴지네요. 여기서 저희가 좀 주목해야 할 게 이 후회의 본질인 것 같아요. 본질이요? 네. 이게 단순히 아이가 없어서 불행해 이런 직선적인 결론은 아닌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상황, 감정들이 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거죠. 복합적이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신체적인 노화, 건강 문제도 있고요. 또 주변과 비교하면서 느끼는 어떤 소외감 같은 거. 그리고 무엇보다 좀 결정적으로 보이는 건 역시 남편과의 정서적인 단절 같아요. 관계 문제군요. 그렇죠. 그 동거인이라는 말이 현재 관계의 질을 딱 보여주는 상징적인 표현인 거죠. 그렇네요. 그리고 이분이 가족의 의미를 아주 절실하게 깨닫게 된 계기가 또 있잖아요. 맞아요. 여동생네랑 같이 살았던 거요. 네. 여동생 가족이랑 2달 넘게 같이 살았던 경험. 중학생 조카랑 막 지지고 볶고 사는 그 동생 부부 모습을 보면서 아이라는 존재가 단순히 구성원 수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부부를 정말 진짜 가족으로 묶어주는 그런 강력한 연결고리였구나. 이걸 뒤늦게 깨달으신 거죠. 네, 맞아요. 그러면서 20년 전에 친정어머니가 너 나중에 후회한다면서 아이 낳으라고 했던 말이 이제 와서야 사무친다고. 그렇죠. 여기서 중요한 건 그 되돌릴 수 없음에서 오는 깊은 무력감 그리고 후회인 것 같아요. 되돌릴 수 없다.
네. 이게 단순히 아이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한 선택의 결과를 지금 온전히 마주하고 있는 한 개인의 어떤 실존적인 고통, 이렇게 읽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그 반응들이 뭐랄까요, 여론의 축소판 같았어요. 공감하고 위로하는 글도 많았지만 또 되게 날선 비판도 있었고 냉철하게 분석하는 댓글도 있고 정말 뜨거웠는데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는지 좀 더 볼까요? 네, 댓글 반응이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우선 가장 추천 많이 받은 댓글들, 우리가 흔히 베풀이라고 부르는 거요. 네, 그중 하나가 이거였어요. 핵심은 애가 아니라 관계야. 서로한테 흥미 이룬 거지 애 있었으면 달랐을 것 같아. 엄청 직설적이죠? 정말 직설적이네요. 근데 핵심을 짚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았던 거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아이 유무가 아니라 부부관계 자체가 문제다. 이런 지적인 거죠. 다른 인기 댓글도 좀 비슷했어요. 딩크 아니라도 20년 살면 권태기 올 수 있다. 이러면서 이 상황을 꼭 딩크만의 문제로 일반화시키지 말라는 거죠. 네, 그런 시각도 충분히 가능하죠. 결혼 생활이라는 게 원래 시간이 지나면 여러 변화를 겪으니까요. 그런가 하면 이런 댓글도 있었어요. 요즘 왜 이렇게 딩크 후의 글이 자주 보이지? 하면서요. 혹시 아이 키우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 힘듦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 선택을 합리화하거나 뭐 위안 삼으려고 이런 걸 퍼뜨리는 거 아니냐? 약간 이런 냉소적인 시선도 있더라고요. 아, 그런 해석도 나오는군요. 온라인 여론이라는 게 참 다양하네요. 네, 실제로 또 나는 25년 차 딩크인데 너무 행복하다. 부부 사이만 좋으면 아이 유무는 정말 상관없는 것 같다. 이런 경험담도 많은 공감을 얻었고요. 언글 쓰신 분의 불행하고 딩크라는 라이프 스타일 선택 사이에 그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설정하는 걸 좀 경계하는 모습이에요. 아, 그러니까 딩크 이퀄 불행 이게 아니라는 거군요. 그렇죠. 딩크라서 불행하다 이게 아니라 부부관계가 소원해져서 불행한데 그 이유를 마침 아이가 없다는 점에서 찾는 것일 수도 있다. 약간 이런 분석인 거죠. 일리가 있네요. 그리고 자녀가 뭐 관계에 만병통치약이 아니라는 현실적인 목소리도 많았습니다. 맞아요. 말 안 듣는 자식 키워봐라. 그게 관계를 더 좋게 할 것 같냐. 이런 댓글도 있었고요. 네, 혹은 뭐 아픈 아이라도 태어나면 오히려 관계가 파탄날 수도 있다는 댓글처럼요. 자녀 양육이라는 게 오히려 관계에 더 큰 스트레스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지적하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이제 던져지는 질문은 이거예요. 과연 부부관계의 문제를 오롯이 자녀가 있고 없고 이 단일 변수 하나로만 설명할 수 있겠는가 하는 점이죠. 정말 그렇네요. 물론 이게 또 온라인 공간이라는 특성도 좀 고려해야 합니다. 어떤 특성이요? 사람들이 댓글을 통해서 종종 자신의 삶의 선택, 그러니까 뭐 딩크로 살기로 한 결정이라든지 아니면 아이를 낳아서 기르는 삶이라든지 이런 자기 선택을 좀 무의식적으로 방어하거나 정당화하려는 경향을 보일 수가 있어요. 아, 내 선택이 옳았다는 걸 확인받고 싶은 심리 같은 거요. 네, 맞습니다. 그런 심리가 반영될 수 있다는 거죠. 하긴 그렇겠네요. 반면에 원글 쓰신 분의 후회에 깊이 공감하면서 자녀가 주는 삶의 의미나 가치, 이걸 강조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았어요. 네, 그런 의견들도 상당히 많았죠. 자신도 결혼 20년 차라고 밝힌 한 남성 네티즌은 이런 말을 했어요. 솔직히 애들 없었으면 진작 이혼했을지도 모른다. 상당히 솔직한 고백인데요. 네, 근데 이게 그냥 아이 때문에 참고 살았다. 이런 부정적인 뉘앙스라기보다는요. 아이가 태어나고 자라고 또 학업 문제 같은 걸로 같이 고민하고 그 과정에서 함께 울고 웃었던 희로애락의 경험 자체가 부부를 하나로 묶어주고 삶을 더 풍요롭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뭐 이런 의미로 읽히더라고요. 아, 자녀를 통한 긍정적인 경험이 관계를 지탱해줬다는 거군요. 네, 물론 이분도 끝에 경제적 능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현실적인 조건을 달긴 했지만요. 그렇죠. 현실적인 부분도 무시할 순 없죠. 좀 더 직설적인 의견도 있었어요. 자식이 있어야 인생의 굴곡도 있고 재미도 있지. 딩크는 그냥 잔전한 호수 같아서 재미없다. 이런 댓글도 있었고요. 삶의 역동성 측면에서 보는 거군요. 네, 일부 댓글에서는 딩크를 좀 이기적인 선택 아니냐 이렇게 보기도 하고
또 노후에 아플 때 의지할 자녀가 없다는 현실적인 어려움, 이걸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네, 노후 문제는 사실 많이들 걱정하는 부분이긴 하죠. 예전에 추적 60분이라는 프로그램에 나왔던 사례를 언급하면서 나이 들어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보호자 서명해줄 사람이 없어서 조카한테 부탁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렇게 경고하는 댓글도 있었어요. 아, 그런 사례가 있었군요. 네, 이런 댓글들을 보면요, 사람들이 가족의 형태나 개인적인 행복 추구, 또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방식에 대해서 얼마나 다양한 가치관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지가 드러납니다. 네, 정말 다양하더라고요. 자녀를 통해서 얻는 어떤 정서적인 유대감이나 성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뭐랄까, 좀 더 전통적인 가치관하고요. 네, 부부 중심의 삶, 개인의 자유나 성취를 우선시하는 좀 더 현대적인 가치관이 지금 우리 사회에 공존하면서 때론 이렇게 부딪히는 양상을 보이는 거죠. 충돌하는군요. 네, 이걸 좀 더 넓게 보면 단순히 딩크 찬반 논쟁을 넘어서서요, 이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가족이란 대체 뭔가, 개인의 행복은 어디서 찾아야 하나, 이런 좀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 사회에 던지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네요. 물론 모든 댓글이 다 이렇게 건설적인 토론으로만 이어진 건 아니었습니다. 아, 그렇죠. 좀 험한 댓글도 있었죠. 네, 예를 들면 애도 안 낳을 거면서 결혼은 왜 해? 같이 좀 극단적인 비난도 있었고요. 또 논점과는 전혀 상관없이 특정 성별을 막 싸잡아서 비난하는 그런 혐오성 댓글도 일부 눈에 띄었습니다. 안타깝네요. 네, 이런 걸 보면 이 딩크라는 주제가 온라인상에서 얼마나 민감하고 또 감정적으로 다뤄지기 쉬운 주제인지를 알 수 있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이런 다양한 의견들을 그냥 소개하는 것일 뿐 어떤 입장을 지지하거나 비판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전달해 드리는 거죠. 정말 이렇게 다양한 생각들이 오갔네요. 이 모든 이야기를 좀 종합해보면 어떤 핵심을 좀 짚어볼 수 있을까요? 한 사람의 정말 지극히 개인적인 후회가 이렇게까지 큰 파장을 일으켰다는 사실 자체가 어쩌면 딩크든 아니든 인생의 어떤 길에도 딱 하나의 정답이나 뭐 보편적인 행복 공식 같은 건 없다는 걸 말해주는 것 같기도 해요. 네, 저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원글 쓰신 분이 느끼는 그 되돌릴 수 없다는 감정의 무게가 가벼워지는 건 아니겠죠. 그렇죠. 그 감정은 그분께는 너무나 현실적인 고통이니까요. 당신께서 보내주신 이 자료들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통찰은 결국 삶의 만족도나 후회라는 게 그 자녀의 유무라는 단일 요소 하나보다는요, 네. 부부관계의 질, 또 개인의 기질이나 시간이 흐르면서 변하는 가치관, 주변 환경과의 상호작용, 그리고 이 시간이라는 변수가 아주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점인 것 같습니다. 아, 정말 여러 요인이 얽혀 있군요. 네, 원글 작성자의 후회는 현재 남편과의 깊은 소통 부재, 그리고 삶의 의미를 좀 잃어버린 듯한 상실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그 근본 원인을 아이의 부재에서 찾고 계신 거죠. 네, 그렇게 해석하고 계신 거죠. 그렇죠. 이건 그 자체로 매우 설득력 있는 그분의 개인적인 서사입니다. 하지만 수많은 댓글들이 또 보여주듯이 이게 딩크 부부의 유일한 결말은 절대 아니고요. 또 모두가 동의하는 보편적인 진실도 아니라는 거죠. 맞아요. 다른 삶도 많으니까요. 네. 그래서 당신께서는 이 여성분의 정말 절절한 고백과 또 서로 엇갈리는 댓글 반응들 사이에서 어떤 지점에 가장 깊이 공감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아마 각자 살아온 경험이나 가치관에 따라서 그 울림이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네, 듣는 분들마다 생각이 정말 다르실 것 같아요. 오늘은 이렇게 결혼 20년 차에 찾아온 딩크 부부의 후회라는 고백, 그리고 이를 둘러싼 온라인상의 뜨거운 반응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하나의 선택이 긴 시간을 지나면서 어떤 성찰과 감정으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또 그 선택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복잡하고 다양한 시선들을 함께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의미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신께 이런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이신가요? 지금까지 저희 이야기는 주로 부부, 특히 후회하는 아내의 관점에 좀 집중되어 있었잖아요. 네, 그랬죠.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이 딩크라는 선택을 존재하지는 않지만 가정해 볼 수 있는 자녀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어떨까요? 혹은 저출산 문제 같은 좀 더 넓은 사회적인 맥락에서 바라본다면 이 논의는 또 어떻게 확장될 수 있을까요? 관점을 바꾸어 보는 거네요. 흥미로운데요. 더 나아가서 좀 더 본질적인 질문으로 들어가 보면요.
자녀가 있든 없든 우리의 삶과 환경은 필연적으로 변하잖아요. 그 변화하는 삶의 조건 속에서 오랜 관계의 온기를 지키고 또 삶의 의미를 지속적으로 발견하게 하는 힘은 궁극적으로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와,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마 당신의 삶 속에서 당신만의 경험을 통해서 찾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가 당신의 생각에 작은 파문이라도 일으켰길 바랍니다.